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는, 헌법재판소를 이제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음모가 좌절됐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7인 이상일 때만 이제 심리 의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을 신청했죠.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입니다. 23조 1항.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이 말은 이제 6명이라도 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7명 있을 때만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가처분 효력 정지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계속 이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이나 다른 재판도 이제 계속 심리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국정을 마비시키니까 이런 이제 민주당이 추악한 반헌법적인 음모가 현재 재판관들이 판결에 의해서 좌절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번에 퇴임하는데 어제 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 하느냐? 표면적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 문제죠. 이번에 3명이 동시에 10월 17일에 나가니까 옛날에 관행에 따라서 이제 한 명씩 여야가 이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합의하에 추천한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석수가 조금 많다고 우리가 2명 하겠다,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놀부보다 더한 이런 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럼 민주당보다 의석 많을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자기들이 이제 옛날 의석 작을 때는 생각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억지 주장인데, 저는 그거는 이제 명분이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이제 계속 직무를 못 하잖아요. 탄핵 심판이 안 되니까, 심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방송도 MBC 같은 걸 좌파들이 계속 장악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계속 탄핵 3번이나 자기 말해놓고도 말 안 했다고 잡아떼지만,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 원래 화법이 안면 몰수하는 말도 안 되는 게 뒤집는 안면 몰수 화법, 그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힘에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8표만 나오면 이제 윤 대통령까지 탄핵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 못하는 거 아니냐? 임기까지 마비됐으니까. 이런 데 무서운 음모를 민주당이 꾸민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제 헌재 판결로 민주당의 음모 공작이 분쇄된 겁니다. 어제 결정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어제 결정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재판관들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렇죠.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이제 지켜낸 겁니다. 이게 마비되면 큰일 나거든요.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소의 최후 보루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저는 어제 헌재 결정이 바로 우리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이제 수호했다. 역시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 재판은 이제 2번 했거든요. 10월 8일 날 2번째 했어요. 빨리 신속하게 심리를 해가지고 9대 0으로 이제 이거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된다. 임명된 뒤 이틀 만에 탄핵을 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짓을 저지른 게 민주당 아닙니까? 빨리 심리해서 기각이 돼야 되고, 지금 이제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업무가 안 되잖아요. 의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애플 관련해서 과징금이나 또는 이제 구글의 그 인앱 결제 문제, 구글, 애플 이런 데 여러 가지 또 TBS 교통방송 문제 여러 현안들이 산적에 있는데 업무가 마비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서 못 하잖아요. 김태규 부위원장도 이제 이거 빨리 결정 좀 해달라 이렇게 그 했고요. 근데 뭐 이번에 됐으니까 이제 그 신속하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이제 그 중요한 판결이 하나 더 남아 있죠. 바로 이제 그 박문진 이사들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했는데 현 이사들 있잖아. 권태선 이사장, 박문진 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는데 이사들이 이제 그 가처분을 또 걸었잖아, 재판을. 그러니까 새로 이제 그 박문진 이사를 방통위에서 임명하니까 현재 임기가 끝난 현 이사들 3명이 재판 걸은 거, 여기 말도 안 되게 그 행정법원의 강재원 판사가 이제 그 말도 안 되게 그 인용해가지고 여기 고등법원에 가 있거든요. 고등법원에. 요 사건만 이제 그 신속하게 파기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강재원 판사가 내린 효력 정지를 이게 그 파기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박문진도 정상화되는, 새로 뽑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MBC 사장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을 하나하나 정상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어제 그 헌재 결정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결정이고, 그 다음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 가처분을 해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도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6명이 다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획기적인 우리 헌재에서 역사상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우리 그 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신속하게 박문진 이사 그 효력정지를 취소해가지고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서 이종석 헌재 소장 참 이게 큰 역할을 했다. 이종석, 이진숙 어디 두 분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